가장 싼 차를 위주로 봐요. 그 고질병이었는데 푸조나 시트로엔 같은 차들이 그렇게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아까 들었는데 어디서 구해야 될지 이게 제가 타는 차들은 보통 안녕하십니까, 이승입니다. 자, 오늘은 시트로엔 차량의 DS3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차주님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거주하는 31살 조유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 시트로엔 모델 중에서도 이 DS3에 관련돼 있는 차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보기 드문 차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차를 구입을 하시게 됐죠? 제가 원래는 이런 차가 아니라 올드카를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여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특히 올드카 같은 경우 여름에 약간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제가 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운전인데 네. 요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한 대가 이제 2000cc 터보고 한 대가 3200cc인데 기름값이 정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올드카 이 차 말고 또 그럼 차가 몇 대가 더 있어요? 두 대 더 있습니다. 두 대 더? 네. 그럼 두 차종은 어떤 차죠? 하나는 99년식 벤츠 CLK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01년식 사브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올드카가 사실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올드카 유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아무 정보가 없이 그냥 무작정 차를 사가지고 유지를 하겠다 하면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부품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믿고 정비를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알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뭐 많진 않더라도 조금 정도 있으면 언제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약간 좀 어디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부품을 준비하고 뭐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에 맡기고 하면 그렇게 또 많이 들진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차를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사셨어요. 네네. 저는 이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아까 차주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이거 완전 틈새 시장 같은 네. 뭐 그런 개념의 시장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차가가 얼마죠? 신차가가 제가 알기로는 3,29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3,290만 원.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에 한해서 구매를 하셨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신차가 3,290만 원이고 지금 중고 시장에는 1,600에서 1,800만 원 정도. 1,600에서 네. 1,80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가지고 오신 거네요. 네네. 네, 비슷한 선에서. 이 차의 일단은 연식과 주행거리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2017년 6월식이고요. 제가 가져올 때 4,700km 정도 탄 4,700km. 차를 가져와서 지금 한 달 동안 11,000km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제 가져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셨구나. 네, 7,000km를 탔습니다. 그 싸게 구입을 하신 그 나름대로의 시장.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행거리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 기름값이면 차라리 연비 좋은 차를 하나 하고 할부금을 갚아도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막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는 차 중에 연비가 가장 잘 나오는 차가 그 푸조 시트로엔 계열 MCP 미션 달린 차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푸조 208을 이렇게 막 보다가, 저는 이제 주로 중고차를 많이 사는데 네. 중고차를 살 때 저는 가장 싼 차를 위주로 봐요. 그래서 가장 싼 차 중에 특별히 뭐 차대 사고 없고 어느 정도 뭐 금매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싸게 나온 차들을 보고, 그 싸게 나온 그 차액만큼 저는 그 부분을 수리를 해서 탑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애매한 가격대 아니면 확실히 높은 가격대의 차를 사기보다는 좀 제가 고쳐 탈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싼 차를 사서 차액으로 수리를 해서 타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번에도 저도 차를 그렇게 가져오려고 차들을 이렇게 봤어요. 네. 근데 애초에 이제 푸조나 시트로엔 같은 차들이 그렇게 대수가 많지 않은 차들이라 네. 엔카에서 이제 가장 싼 차들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점점점 올라오는데 특별히 마음에 드는 차가 없고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1,000만 원 정도까지 올렸는데 그런데도 딱히 마음에 드는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지로는 소형차는 3도어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미니 쿠퍼나 네네네. 그런 것처럼. 네. 근데 미니는 네. 약간 조금 예전에 대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염두에 두진 않았고요. 혹시 미니 대였을 때 휘발유 차였죠? 네, 당연히 휘발유였습니다. 네, 네. 뭐 그 고질병 중에 그 큰 고질병이었나요? 다 거쳐 가실 텐데. 네, 다 미니면은. 거쳐가시는 그 고질병이었는데 네. 이제 돌리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딱 이제 와서 그것도 이제 수리하다가 날린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그 오래된, 그러니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약간
연식이 있는 그 예전의 미니들은 헤드 쪽이었나요? 네. 헤드 문제가 네. 굉장히 많죠. 네. 이 헤드 수리를 할 때 개선품으로 작업을 해주지를 않고 그냥 작업을 그쵸, 네. 하면 또 터집니다. 네, 네. 그래서 개선품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진짜 상상 초월해요. 네. 그래서 미니도 저는 그때 약간 좀 편하게 타보자. 네. 그러니까 올드카는 올드카대로 두고 이제 편하게 탈 차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지금에서는 다시 배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디젤 연비를 중요시해야 되니까 디젤 위주로 봤어요. 네. 이제 그래서 계속 1000만 원대 매물을 보다가 208 3도어가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들을 봤는데 그 돈 주고 사기에는 살짝 뭔가가 그때 208 3도어는 가격이 그때 1100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식이 그건 좀 있죠. 네, 연식이 조금 더 있고 네. 키로수가 한 8만 정도로 네, 네, 네. 기억해요. 근데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208을 먼저 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푸조 계열의 차라는 걸 아무 정보 없이 처음에 딱 접하기는 약간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애초에 208을 타고 있었고, 그리고 푸조 시트로의 함블모터스는 제주도에서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차로. 그래서 저도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그때 제주도에서 DS3를 처음 탔었거든요. 빌려서. 렌트로.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제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괜찮다고 느껴서 네.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208하고 DS3는 다 똑같거든요. 엔진, 차대 그렇지. 똑같고 껍데기만 다른 차인데 3도어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8 3도어면 DS3인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DS3를 그때부터 같이 보게 됐는데 DS3가 조금 더 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중고 매물로 따지면 208보다 조금 더 싼데 거의 신차 수준의 차들이 네. 엄청 그래 신차가의 50% 정도 싸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3,200만 원에 아까 3,300만 원 정도 육박하는 차가 한 1,600만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네. 또 4,000km밖에 안 탄 네, 차가. 그런 차들이 이제 중고 시장에 엄청 나와 있는 건데 저도 한번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차가 그렇게 판매량이 좋은 차가 아니라서 그 함블모터스에서 제주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트카 법인을 세우고 이 차들을 들여와서 영업을 해요. 그걸로 렌트카 영업을 하다가 5,000km가 되기 전에 딜러들 상대로 경매를 해가지고 차를 다 날리고 뭐 다시 이제 신모델이 들어오면 그런 차로 다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 대수를 늘리고 수익을 얻는다고 해요. 네, 저도 이거는 지금 오늘 진짜 처음 알았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나도 시트로엔 살까 지금 이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3도어가 지금 현실적으로 애 키우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서 그쵸, 네네. 와이프한테 서브카로 네. 사주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제주도에서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든 생각이 이거 큰 자녀가 있는 가장분 같은 경우에는 네. 와이프나 딸 사주기에 정말 좋은 차가 네, 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어느 정도 디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출력이 나오고 그 하체가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거는 처음에 푸조 시트로행을 타면서 한 번도 기대하지 못한 부분인데 하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아까 들었는데 네. 연비 네. 진짜로 아무리 때를 밟아도 20km가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쭉 이제 운전을 한다고 하면 쭉 밟아서 운전을 한 30분에서 1시간 한다고 하면 트립에 18km 정도가 찍히고요. 아예 그냥 막 고속주행으로 네.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빠른 페이스의 운전 할 때도 20km가 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유할 때마다 트립을 리셋해가지고 네. 정확히 어떻게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네. 항상 20km 이상이 찍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시내를 많이 타건 고속을 많이 타건 항상 20km 이상이 찍혀 있어요. 그게 정말 메리트더라고요. 네. 정말로.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대구에서 가져왔거든요. 대구에서 차를 사서 이제 막 내려갔으니까 부산에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내려온 김에 부산 가서 친구나 보고 가자 해서 네.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서 이제 친구를 만나고 서울로 다시 오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게이지에 불이 들어왔고 그 불 들어온 상태로 한 20-30km 정도를 더 탄 것 같아요. 부산 시내에서.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 직전에 IC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넣었거든요. 네. 이제 저희 집이 인천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어요. 네. 키로수로 따지면 집에 와서 딱 눈금을 보니까 3칸 달아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차가 풀로 연료를 가득 채웠을 때 얼마 들어가요? 56,000원? 56,000원. 네, 그 정도? 진짜 좋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넣으면 1000km 이상씩 탄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일단 타이어가 PS3예요. 네. 순정 타이어가. 네. 그리고 휠도 17인치고 해서 이게 DS3 중에 등급이 2개가 있는데 높은 등급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낮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 에코세이버 타이어 들어가고 휠이 16인치예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가득 채우면 1000km 정도는 무난히 탄다고 하는데 저는 1000km까지는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한 960km
이 정도. 그게 그거네요. 별 차이 안 네, 나네. 1000km를 넘겨본 적은 없습니다. 이 차가 엔진 배기량은 이게 1600cc요. 1600cc. 일단은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차량 중량이 낮아버리니까 연비가 정말 안 나올 수가 없겠어요. 네. 그리고 애초에 차 자체 미션이 MCP다 보니까 이게 수동 기반 미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비는 디젤 수동만큼 나와주는 것 같아요. 일단 주행 느낌, 감성, 하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엔진에 MCP 미션 달린 차들이 꽤 오래전부터 있어서 들리는 얘기로는 8만 킬로 정도의 타이밍을 하고 네. 10만 킬로 정도의 클러치를 갈아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네. 비슷하니까. 네. 예. 근데 저도 이 차를 굳이 처음에 이제 싼 차를 보다가 좀 이렇게 가격대를 올려가지고 신차급으로 산 이유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비에 대한 정보가 네,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옛날 차를 타고 있지만 이 푸조 시트로의 부품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이게 제가 타는 차들은 보통 그러니까 저는 옛날 차를 탈 때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북미 시장에 팔린 차를 타요. 왜냐면 최대 자동차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어느 정도 오래된 차여도 미국에는 부품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사오기도 쉽고 금방 네. 오고 네. 그래서 항상 저는 미국에서 부품을 사가지고 직접 직구해서 한국에서 정비를 맡기거든요. 근데 얘는 푸조 시트로행은 91년인가 2년에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부품을 구할 수가 없고 부품을 구하려면 유럽에서 직구를 직접 해와야 되는데 유럽 직구가 북미 직구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싼 차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이게 고쳐서 타는 건 좋은데 과연 내가 부품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가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네, 저도 어차피 그리고 일단 보증이 살아 있으니까 네. 맘 편히 타자 하고 조금 더 돈을 더 주고 아니 진짜 괜찮은 것 신차급으로 같아요. 그 한 1,000얼마 되는 금액이면은 사실 그렇게 뭐 사실 뭐 작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럼 뭐 이 차가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도 뭐 빚만 없다면은 네. 충분히 그리고 일단 저는 신차 보증이 살아있는 차를 탄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항상 이 차는 보증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년 5만 킬로로 알고 있는데 3년에 5만. 추가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최장 5년 16만까지 보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나쁘지 않죠. 네. 이게 또 많이 팔리지 않은 차다 보니까 그리고 푸조 시트로행이 그렇게 한국에서 아직까지 많은 판매 대수를 차지하지 않는 차다 보니까 센터 가기가 편합니다. 이제 이제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센터 한번 가려면 전화해서 엔진오일 갈러 가겠습니다. 예, 3주 뒤에 오세요. 딱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저 엔진오일 갈고 싶어요. 네, 언제 잡아드릴까요? 내일요. 하면 잡아줍니다. 그런 장점이 또 네. 있구나. 오늘 아주 진짜 꿀팁, 좋은 꿀팁.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되면은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차 되게 좋아해요. 네. 미니 노래를 하는데 네. 제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 단점들을 잘 알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미니 노래를 하는데 요런 계열 차량들 한번 노래 볼만 하겠네요. 네. 완전 틈새 시장이다 진짜. 네. 이거 나가면 조금 내가 손해인데 나만 알고 싶은 정보인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근데 용도 이력이 남는다는 거는 확실히 네. 아셔야 되고요. 이게 네.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 그건데 저는 뭐 애초에 뭐 그런 걸 굳이 따지지도 않거니와 사실 저도 용도 이력이 있으면 꺼려질 것 같긴 해요. 근데 5,000km 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렌트로 5,000km 그것도 제주도에서 타봤자 뭐 몇 명이 얼마나 어떻게 탔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탈 키로수가 훨씬 더 많을 건데 네. 보통 이제 용도 이력이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장기 렌트 뭐 이런 걸로도 용도 이력 달린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차가 장기 렌트를 한 차인지 아니면 영업용으로 쓴 차인지 구분이 약간 조금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꺼려질 수 있는데 이 차는 애초에 확실하니까요. 어디에 있었다는 게. 네, 그 차량, 뭐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 뭐 키로수가 이미 막 못해도 한 7, 8만 네. 넘어가고 10만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꺼려지겠지만은 네. 5,000km 미만인데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주워들은 팁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약간 좀 상위 모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렌트를 돌릴 때 하위 모델부터 먼저 차를 내주고 네. 하위 모델 차들이 다 나가서 차가 없으면 상위 모델을 나중에 내준대요. 그래서 약간 조금 상위 모델 주행거리가 좀 낮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할 때 상위 모델을 노려보는 게 더 좋겠군요. 근데 저도 매물을 이렇게 봤을 때 상위 모델밖에 없었어요. 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은 저 같아도 그냥 뭐 상위 모델을 노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부 예고 진단기가 공임도 솔직히 오래된 수입차는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연료 펌프 문제다. 연료 펌프를 갈아야 된다. 그리고 어디는 이거 그냥 점프만 뛰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견적이 정말 달라져요. 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글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